밀봉된 방사선 동위원소. 방사선 동위원소가 어떤 밀봉된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촉하기도 어렵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호흡기로 대한 섭취할 염려가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 뒤에 시설 기준, 채지급 기준에 대해서 이해가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고 개봉선과 비교가 용이합니다. 일단 밀봉된 방사선 동위원소란 기계적 강도가 강하고 부식이 어려운 재질에 봉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일반적인 충격이나 기타 물이나 이런 것에 부식에 대해서 내부에 있는 것이 외부로 나올 염려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방사선 동위원소는 안에 그대로 있으며 방사선은 밖으로 방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방출을 할 수 있어야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 밀봉된 방사선 동위원소는 사용 용도별 성능 시험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차겠다, 던지겠다, 만지겠다, 밟겠다에 대한 모든 각각에 대한 용도별 성능 시험을 해야 되고 또 등급에 맞는 성능 시험을 또 해야 됩니다. 이를 등급별 시험이라는데 이에 대해 적합함을 받아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한테 갈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항상 보수적으로 적합한 것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성능 시험은 절차는 기준에 접합해야 됩니다. 모든 거는 기준이 있으면 그에 대한 접합을 해야 되죠. 이 평가 기준은 각종 성능 시험 후 핵종의 누설량이 200베크리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200베크리를 초과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의 누설은 인정한다 이거죠. 예. 성능 시험 등급을 부여를 합니다. 일봉선에 그리고 그 표식을 합니다. 이건 아마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표식을 할 때 C라는 걸 앞에 씁니다. C 외에 6자리를 쓰는데 C에 방사선 준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E, 미초과할 때는 C를 사용합니다. 밀봉선에 대한 등급은 밀봉선의 캡슐의 표식, 각인한다 말이죠. 그리고 관련 서류에 표시를 합니다. 판독 특이자에 대한 조치. 일단 판독 특이자가 발생한 순간부터 이는 복잡하게 진행이 됩니다. 정상적인 근무 환경에 근무를 할 수 없을 뿐더러 주변에 대한 시선 또한 그때부터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판독 특이자가 발생된 시점에 누가 되는지 인적사항과 ADR, TRD 등 선량 판독 결과를 킨스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를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바로 이렇게 꼰질러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킨스장은 그걸 듣자마자 피폭 선량 평가위원회를 고려합니다. 판독 특이자 됐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정확하게 선량을 진짜로 많이 받았던가 아니면은 훼손 분실 또한 판독 특이자입니다. 그래서 훼손 분실 시에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선량을 맞았는가에 대해서 확정을 하기 위해서 피폭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거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때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해당 사업자에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해당 사업자는 이 사실을 모두 인지한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디 있었고 누구에게 어떻게 맞았으면서 TLD와 선량이는 어떻게 됐는지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를 킨스장한테 보고합니다. 킨스장은 앞서 말했듯이 피폭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이게 확정될 때까지 선량 한도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 피폭 최소화 조치를 계속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 맞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맞게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피폭 선량이 확정이 되었다. 그러면은 1년 기간 반기별로 건강검진을 계속 보고하고 비방사선 작업을 전환됐다든가 다른 조치임을 계속 보고해줘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은
각 사업소의 직장에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